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 요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달 열심히 읽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책 두께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작가가 원체 구조를 탄탄하게 엮어서 어, 굉장히 읽으면서도 재밌게 그리고 문장들이 어렵지 않고 쓱쓱 잘 넘어가게 잘 읽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밌고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세스 석스비 부인이 나오고요. 고아들을 키우는 위탁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고아도 있고요.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장부레비, 그 전담포를 운영하는 미스터 입스 씨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치기들 존 블룸이라는 역시 고아이고 소매치기를 하는, 그리고 범죄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버려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어느 날 이 석스비 부인의 위탁 사업에 아기를 임신한 기부인이 뛰쳐 들어옵니다.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족에게서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귀족의 여자아이로 키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석스비 부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의 아이와 그 위탁 사업으로 맡겨진 요람에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바꿔진 아이가 그 기부인의 집으로 그 아버지와 삼촌이 데리고 가고, 진짜 그 귀족 부인의 딸은 이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석스비 부인이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웁니다. 보통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소매치기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데, 석스비 부인은 이 수만큼은, 그 기부인의 딸 수만큼은 그런 일도 시키지 않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 기부인과 계약서에는 딸들이 18세가 되면 자신의 유산을 반반씩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원래의 기부인의 귀족딸은 이제 수이고요. 바꿔치기 한 아이는 모드라는 이름을 갖고 릴리씨, 미스터 릴리씨, 그 삼촌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삼촌은 또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학자이고요. 집에는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희귀서적을 발굴해서 그걸 다시 글을 옮겨 적고 다시 출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주제가 포르노그래피 작업입니다. 그림도 있고요. 글도 굉장히 야한 그런 글을 희귀한 책들을 찾아서 다시 옮겨 적고 카피를 해서 출판을 하면서 생계를 버는데요. 이 일에 그 데리고 온 아이, 자기 조카 모두를 이용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가혹하게 본인의 비서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성적 관련 책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야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삼촌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전문화된 일이고, 너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책 내용을 그 관련 출판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들을 낭독을 합니다. 14 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출판업체 관련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굉장히 여자아이니까 굉장히 낭낭한 목소리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남자들은 더 성적으로 어떤 감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여자아이가 내용이 극도로 다르게 그런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목소리로 그런 아주 변태적인 내용을 읽어주니까 아주 이 출판업체나 관련 서적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이제 대박으로 이 책이 엄청 잘 팔릴 거고, 그래서 이것도 비즈니스죠. 이것도 비즈니스의 일환이고, 거기에 이 모두가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한테서. 그래서 삼촌이 모든 규칙들을 다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아침 8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처럼 그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시간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게 체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최대한
낭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지 않게, 작게, 그러면서도 모두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 감정은 배제한 상태에서 아주 절제되고 정제된 목소리와 태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문란한 성적인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석스비 부인의 미세스 석스비의 그 비즈니스, 거기는 이제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그 아이를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다시 입양하거나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버려질까요? 아까 그 기부인처럼 유부남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되는 아이들, 아니면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석수비 부인이 맡아서 키워가지고 아이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석스비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왔죠. 그 기부인의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18세가 되면 그 유산을 상속을 받죠. 그래서 석수비는 18년 동안 이 수를 그 상속을 노리고 키웁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는 해에 이 수를 그 모두가 있는 삼촌네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예요. 그래서 귀족 부인이나 귀족 가문의 딸들은 바깥 출입이 제한이 좀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사교 활동이라고 하면 좋은데 모두 삼촌네는 거의 외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사교 활동도 못하게 하고 모두를요. 그게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숨깁니다. 은폐를 시킵니다. 그런 집에 리차드라는 뭐 별명은 젠틀맨입니다. 이 남자가 이 삼촌네 집으로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스비와 이 젠틀맨이 그 상속을, 돈을 뺏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젠틀맨은 일단 외모가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감 있는 외모인가 봐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매끄럽게 잘하고요. 그리고 아트스쿨에 다녀서 귀족들이 배우는 그 매너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미술도 했겠죠. 그래서 미술 가정 교사로 귀족 가문에 들어가서 그 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딸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그 딸들의 상속분을 가로채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젠틀맨이에요. 근데 한번 시도했다가 딸들이 잘 넘어왔는데 그 딸들의 아버지가 이 젠틀맨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 가로막혀가지고 실패한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애는
미스터 릴리 삼촌에 있기 때문에 삼촌은 그리고 모드에 대해서 자기 빚으로 철저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모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젠틀맨과 석스비가 모드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그래서 리차드가 그 모드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모드의 그 상속을 가로채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모드한테 접근을 잘 했어요. 젠틀맨이. 그래서 꼬시려고 했더니 모드는 어때요? 삼촌한테 어릴 때부터 감정을 굉장히 억압을 받았잖아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겠죠. 그 성인물 외에도 삼촌이 또 갖고 있는 다른 책도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해서 모두는 성인물의 영향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할 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는. 그래서 이 젠틀맨이 이 모두를 꼬시기 위해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모두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면 말, 이 스킨십이 살짝 들어가는 행동이면 행동. 이 젠틀맨의 모든 이 빈틈을 파고들여서 이 모두한테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 모두는 철저하게 그걸 다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젠틀맨이 자기가 이제 들고 온 이 작전으로는 도저히 모두가 넘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젠틀맨 또 여기 삼촌네 집에 와서 모두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한테 다른 제안을 합니다. 너가 삼촌 밑에서 이렇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상한 이런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있지 말고 나랑 결혼해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도 어떻게 보면 이 젠틀맨이 자기한테 찾아온 어떻게 보면 기회죠. 밖으로는 전혀 나갈 수 없고 그 삼촌네 집 안에서 갇히다시피 해서 삼촌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의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낯선 젠틀맨이라는 남자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젠틀맨 그 모두도 탈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두도 마음을 굳힙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 나가느냐? 근데 이제 젠틀맨이 이제 제안을 하죠. 그 모드의 메이드 하녀로 이제 그 아까 바꾸치기 한 그 아이 있죠. 그 수를 데리고 와서 모드의 메이드 하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수를 그 모드 대신에 모드랑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드는 수가 되고 수는 이제 모드가 돼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탈출하고 나서는 이제 젠틀맨과 모두는 결혼은 해야겠죠. 결혼을 해야 그 삼촌한테서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18세이면서 그리고 그 빅토리아 시대 때는 상속분도 그 남편한테로 갑니다. 여자의 상속분도. 그래서 일단 모두와 그 젠틀맨이 결혼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수와 모두가 바꿔치기 하면서 그 젠틀맨의 부인인 이제 수가 이제 모두가 되는 거죠. 모두를 정신병원에 이제 넣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두의 이제 재산이 이제 젠틀맨한테로 넘어오겠죠. 정신병원에 있어서 이러이러하니 그 상속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탈출을 한 모두는 이제 자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파리에 가서 자기의 이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계획은 다 짰는데 그 이제 수하고 모두는 이제 이런 계획을 젠틀맨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로 이제 수를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수와의 관계는 다른 메이드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삼촌한테서 배웠듯이 굉장히 데리고 있는 메이드 하녀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똑같이 본인이 삼촌한테 받았듯이 때리기도 하고요. 모두도 많이 맞거든요. 맞고, 그리고 아주 못되게 굽니다. 아주 못되게 굴고, 그러면서도 그 메이드들이 막 질질 짤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자신의 그런 과거의 모습이 또 생각나서 또 더 때립니다. 더 때리고 더 괴롭히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삼촌이 그 모두를 그 철저하게 그 자신이 하는 그 비즈니스에 이용하기 위해서 모두를 굉장히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그걸로 만들기 위해서 삼촌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모두도 메이드가 일 잘 못하고 어리벙벙하고 막 어리숙하면 그걸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막 때려가면서 못되게 꾸짖어 가면서 길들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대로. 그런데 수는 그런 메이드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탈주 계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는 모두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수는 이 모두의 집으로 오기 전에 이제 석스비와 젠틀맨과 수는 다 같이 의논합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의 상속분을 뺏는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너가 성공하면 너에게 뭐 조그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해서 이제 수를 이 일에 투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는 자기는 이렇게 되게 좀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하고 그 여자애를 이 젠틀맨이 속이고 그리고 여자애를 막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막 여자를 버리고 뭐 이런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돈을 가로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 본인은 돈에 대한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석스비가 돈을 욕망을 하죠. 이게 아주 아기 때부터 그 상속에 대한 유산에 대한 것을 이제 뺏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에 석스비가 이 아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석스비는 이 수를 친딸처럼 이렇게 잘 대우를 해줘서 수가 석스비의 말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수가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못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모두는 자기의 아무런 욕망이 없고 목표도 없지만 석스비가 원해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수와 모두가 만났는데 수는 이제 모두를 보고 이제 모두는 되게 되게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철부지 같은 그냥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요. 하얗고 뭐 밖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막 집안에서 책만 보고 뭐 이런 되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아이로만 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는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거리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빠르고 그 모든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거짓으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것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속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수가 모두가 수에 대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그 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지 수도 모두를 속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모두도 수를 속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속이는 와중에도 그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조금씩 싹 틉니다.
하지만 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나 이렇게 서로서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선으로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게 책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아무튼 그래서 조금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모드랑 젠틀맨이 수를 정신병원에 넣으면서 넣는 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 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